관리비 내역서입니다. 나인원 한남, 한남 더힐, 용산 해링턴 스퀘어 57평, 그리고 청담 아노블리 오피스텔. 요거는 한남 더힐 85평 관리비입니다. 163만원 나왔어요. 10월달, 7, 8월달하고 차이가 좀 커요. 왜? 7, 8월달은 너무 더워서 전기세가 좀 많이 나와요. 7, 8월달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10월달에 관리비가 163만원이 나왔습니다. 평당 한 2만원 정도 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고, 어차피 이 관리비라는 거는 내가 쓴 전기료 같은 게 포함이 돼 있잖아요. 전기세는 내가 많이 쓸 수도 있는 거고 많이 안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관리비를 봐야 돼요. 일반 관리비가 25만원이고요. 청소비 17만원, 42만원, 그리고 경비비가 포함이 되죠. 이거 두 개 하면 42만원, 28만원 더하면 얼마입니까? 70만원입니다. 그래서 경비비랑 청소비, 이건 일반 청소비예요. 그리고 일반 관리비만 더해도 70만원이 나옵니다. 85평 같은 경우는. 경비비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한남 더힐 같은 경우도 보안이 되게 좋은 아파트잖아요. 후문도 지켜야 되고 정문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단지를 계속해서 이게 순환하는 경비도 있어야 되고요. 생각보다 경비가 많이 있어요. 이게 3교대로 돌려야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주간에 정문에 최소 2명은 같이 있어야 되고, 야간에도 2명이 있어야 되고, 8시간마다 교대를 해야 되고, 후문에도 한두 명이 있어야 되고, 순찰조가 있어야 되고, 지하주차랑 돌아다니는 경비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면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는 341세대고 한남도에는 600세대인데 나인원 한남도 경비 채용 인원이 20명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비비가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남도일처럼 부자들이 많이 몰려 사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경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일반 아파트다 경비비를 이렇게 한 가구에 청구하면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경비원을 줄입니다. 이거는 고급 아파트만 가능한 것 같아요. 경비비만 28만원이 나오고요. 세대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 유지비 등 다 일반 관리비에 포함된 거 항목을 나눠놨지만, 내가 전기를 단 1원도 쓰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붙는 것들이에요. 커뮤니티 기본료가 10만 7천원이에요. 160만원 중에 기본적으로 붙는 거, 내가 안 써도 붙는 거 있잖아요. 다 합치면 100만원이 넘어가요. 한남도에 85평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람이 설령 살지 않아도 관리비를 100만원 이상씩 내야 됩니다. 그리고 조경 유지 관리비도 있습니다. 6만 160만원 중에 세대가 직접 쓴 거는 40만 8천원과 세대 수도 42만원 정도밖에 없어요. 60만원에서 42만원을 빼면 120만원 정도인데, 한남 더힐 85평 살면서 내가 사람이 살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한 120만원 정도는 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9월달이어서 220만원 나온 이유는 이 친구가 이 당시에 좀 많이 썼어요. 요거는 전기세가 많이 나왔어요. 이 9월달에 더웠으니까. 이거는 나인원 한남 관리비입니다. 339만원이 찍힌 이유는 사용이 많아서 그래요. 이것도 일반 관리비가 28만 3천원, 경비비는 한남 더힐보다 나인원 한남이 더 낮아요. 24만 9천원, 한남 더힐이 27만원이었죠. 청소비는 나인원 한남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일반 관리비 28만원, 소독비가 조금 적게 나오네요. 다 합치면 아무것도 아닌 72만원 일단 나가고요. 그리고 조경 관리 유지비, 한남 더힐보다 나인원이 좀 더 많이 나오는 이유는 세대수가 적기 때문인 것 같고요. 장기 수선비 10만 3, 이것도 좀 더 많이 나오네요. 음식물 이송 설비 15,000원이 나옵니다. 한남 더힐은 음식물 쓰레기 투입구가 없어요. 세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게 없죠. 그리고 세대 전기료는 112만원이 나왔는데 8월달에 전기 많이 쓰잖아요. 공동전기료 18만원, 클럽 분담금, 이건 커뮤니티 유지비고요. 클럽 사용료, 커피 먹고 조식 먹고.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는 세대가 사용한 거 제외하고 클럽에서 이용한 거만 60 몇만원 나왔었죠. 112만원에 60 몇만원 더하면 한 170, 180 정도 될 거고, 180을 빼게 되면 105, 160 정도. 나인원 한남 75평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한남 더힐은 120만원 정도 나오는데, 나인원은 150만원에서 160만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나인원 한남이 한남 더힐보다 평당 관리비가 더 비쌉니다. 그리고 다른 달을 보면 9월달을 한번 보면 39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도 일반 관리비 29만원 나왔죠. 10월달은 290만원 좀 적게 나왔는데, 이때는 전기세가 아마 떨어졌겠죠. 세대 전기료가 28만원으로 떨어졌네. 10월달에는 전기를 많이 쓸 일이 없으니까. 일단 세대수가 적은 것도 한몫하고, 또 하나는 커뮤니티 유지 비용이 나인원이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커뮤니티가 더힐보다 나인원이 더 좋거든요. 그리고 인원도 좀 많이 채용을 했고, 나인원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일하는 사람들이 플라자 호텔 직원들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청담동 아노블리고, 면적은 97제곱미터입니다. 전기세 다 포함해서 한 62만원 정도 나온 걸 보이시죠? 일반 관리비가 29만원으로 좀 비싸게 나오고요. 아노블리가 오피스텔이잖아요. 아파트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관리비는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다른 부분들이 별게 없어서 커뮤니티나 이런 비용들도 없고, 단지가 없으니까 조경 관리 비용 이런 것도 없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용산 해링턴 스퀘어 57평 관리비예요. 이것도 전기세 다 포함해 72만원 정도 나왔다라고 해요. 1월달이고요. 내역을 보면 일반 관리비가 92,000원이죠. 전에 한남 더힐이 이 일반 관리비가
4, 5만 원이었고 나인원 한남이 28만 원 수준이었는데 해링턴 스퀘어 같은 경우는 일반 관리비가 확실히 나인원이나 더힐보다 훨씬 낮아요. 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다 그 관리비 이쪽이 다 들어가거든요. 경비 비용도 더 낮습니다. 6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청소비도 6만 원 좀 더 낮고요. 그리고 승강기 유지비는 비슷한 것 같고 위탁 관리 수수료가 현저하게 낮아요. 건물 보험료도 더 적게 나오네요. 그리고 조경 유지 관리비도 더 낮습니다. 커뮤니티 운영 비용이 7만 9천 원 나오고 이거 차이가 진짜 많이 나네요. 조식 이용료도 뭐 1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고 음식물 처리비 이게 음식물 투입구 같은데 6,200원 나오네요. 반포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들도 조사를 했는데 이 내역서는 받지 못했어요. 반포 자이의 34평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기세 다 포함해서 평당 한 만 원에서 12,000원 정도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링턴 스퀘어 같은 경우는 57평이면 전기세랑 다 포함해서 4인 가족이 살았을 때 대략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 요 사이가 나온다라고 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테리어를 해서 전기세가 좀 더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감안을 해보면 이것보다 좀 적게 나오겠죠. 실제로는 평당 한 12,000원, 13,000원 정도가 우리가 그래도 나름 고급화가 돼 있는 괜찮은 아파트, 그래도 나름 잘 돼 있고 조경도 돼 있고 그런 아파트들의 컨센서스인 것 같고요. 아리팍 같은 경우도 평당 만 원에서 13,0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남더일이나 나인원 같은 데는 평당 2만 원 이상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나인원은 조금 더 비싸게 나와서 나인원은 75평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세 포함해서 180 이하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전기를 거의 안 쓰는 뭐 4월이나 뭐 10월에도 180 이하로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고 75로 나누게 되면 180 나누기 75를 하면 대충 23,000원, 24,0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한남더일은 평당 2만 원 사이인 것 같습니다.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같은 경우도 평당 관리비 한 15,000원, 2만 원 사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크로서울 포레스트는 전체 가구수가 288세대인가요? 나인원이 341세대고 더일이 600세대고 더일은 구경도 되게 크고 커뮤니티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거기 들어가는 인원도 많고 경비도 많고 아크로서울 포레스트는 타워형으로 2동밖에 없기 때문에 경비 인력이 적게 들겠죠. 그 입구만 지키고 있으면 되니까 게이트형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크로서울 포레스트는 또 커뮤니티가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서 커뮤니티 관련된 유지 비용이 좀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반포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을 싹 조사해서 뭐 엑셀로 한번 만들어가지고 이런 컨텐츠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포랑 개포동 신축끼리 비교했을 때 뭐 개포동, 대충 레드펠 그리고 반포 이런 데랑 비교했을 때 어디가 가장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도 한번 비교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고급 빌라는 오히려 오래된 고급 빌라들이 관리비가 되게 많이 나와요. 오래된 고급 빌라들이 가격이 못 오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급 빌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20년 30년 되잖아요. 그럼 15세대밖에 없단 말이에요. 15세대가 여기 수선 유지비를 다 내야 돼요. 어떤 고급 빌라도 아무리 잘 지어도 한 20년 이렇게 되면 주차장도 다 페인팅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기둥 막 까지고 엘리베이터도 바꿔야 되고 하잖아요. 그거를 열 몇 세대가 나눠서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관리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설해마을에 있는 고급 빌라들도 20년이 넘은 되면 관리비가 나인원보다 더 많이 나와요. 집값은 나인원의 뭐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관리비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오래된 고급 빌라가 가성비가 좋죠.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가면 뭐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뭐 생길 때마다 열 몇 세대가 나눠내야 되니까 관리비를 너무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